연습 문제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거리가 일정한 7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의 일부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연장이 되어 있었다면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로 평행선 중에 2개를 뽑고 세로 평행선 중에 2개를 뽑으면 어쨌든 직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선분들이 전부 다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가로 평행선 4개 중에 2개를 뽑고 세로 평행선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걸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요 가로 평행선, 그 다음 세로 평행선에게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가로 평행선을 A, 그 다음을 B, 그 다음을 C, 그 다음을 D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 세로 평행선은 왼쪽에서부터 그냥 1, 2, 3, 4, 5, 6, 7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A 있죠? 요거를 윗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은 몇 개인가? 그걸 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뭐냐 하면 A가 윗변인 경우, 윗변일 때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은 B, C, D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밑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변이 2개가 필요가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옆변은요 1, 2, 3, 4, 5, 6, 7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윗변이 A이기 때문에 A가 지금 요 왼쪽은 없거든요. 따라서 A가 윗변이 되려면 옆변은 5번, 6번, 7번 중에 2개를 선택해야만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5, 6, 7 3개의 세로 평행선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9가지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윗변이 아닐 때, A가 윗변이 아닐 때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A가 윗변이 아니란 얘기는 B나 C가 윗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B, C, D 3개의 평행선 중에 윗변과 아랫변 2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3 컨비네이션 2가 돼요. 이게 컨비네이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순서에 상관없죠. 어떻게 2개가 뽑히더라도 위에 있는 게 윗변, 아래에 있는 게 아랫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변이 될 수 있는 2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1, 2, 3, 4, 5, 6, 7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7개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자, 얘는 21이죠. 그래서 곱하면 총 63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요거 2개를 더한 얼마입니까? 9 더하기 63이니까 요거 72가 되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요거를 직사각형을 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서 볼 거냐 하면 요 직사각형 있죠. 요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어떤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좀 잘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2개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그죠?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초록색은요 하나, 둘, 3개의 가로선과 그 다음에 7개의 세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이건 이렇게 써볼까요? 1번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1번 초록색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3개 중에 가로선 2개 선택하고 7개 중에 가로선 2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냐면 63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라색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보라선에는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세로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선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세로선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18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 2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게 8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 번째 사각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은 초록색에서 셀 때도 포함이 됐고요. 보라색에서 셀 때도 포함이 됐어요.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이 2번 더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가로선도 3개, 세로선도 3개입니다. 따라서 자 3번이죠. 3번. 3번에서는 우리가 빨강색 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가로선 3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세로선 2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총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9개는 여기서도 더해졌고 여기서도 더해졌기 때문에 중복으로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72개라는 이러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2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문제 12번 보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을 3명, 3명, 4명씩 나누어 3개의 팀을 나눌 때 A, B가 같은 팀에 속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가 같은 팀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 B가 첫 번째 3명인 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가 4명인 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A, B가 3명인 조에 들어가는 경우, 자 그렇다면 A, B가 요 3명인 조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8명을 가지고 1명, 3명, 4명의 3조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요 1명짜리 조에다가 A, B를 포함시켜주면 결국 A, B가 한 조가 되면서 3명, 3명, 4명으로 3조가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8명, A, B를 제외한 8명을 1, 3, 4의 3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8 컨비네이션 1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를 이루는 명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얘는 뭐가 되죠? 35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외울 때 됐습니다.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8, 5, 40, 8, 3, 24 그래서 총 280까지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A, B가 한 조가 되는데 이 A, B가 4명짜리 한 조에 포함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4명짜리에 포함이 된다면 나머지 8명을 3명, 3명, 2명으로 3개 조로 나눈 다음에 요 2명짜리 조에 A, B를 포함시켜주면 3명, 3명, 4명의 3조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8명을 3명, 3명, 2명으로 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8 컨비네이션 3 곱하기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명짜리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8, 7, 6을 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56 곱하기 얘는 10입니다. 외울 때 됐죠? 자, 1은 써주나 마나고요. 2분의 1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약분하면 5가 되고요. 자, 계산해주면 5, 6에 30, 5, 25 그래서 역시 28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인 경우와 2번인 경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80 더하기 2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560까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문제 13번입니다. 일반 학생 9명과 2반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서로 이웃하게 되면 이웃하는 학생끼리는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세우고요. 2반 학생들은 번호와 상관없이 2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가 n은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과 같을 때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볼게요. 2반 학생들은 번호와 상관없이 서로 이웃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반 학생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4개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4명은 반드시 붙어 다녀야 됩니다. 즉, 이 4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번호와 상관없이 이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 4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한 묶음 내에서 요 4명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4 팩토리얼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들을 보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은 서로 이웃하는 학생끼리는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즉, 세우는 순서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우는 순서는 결정이 돼 있어요. 이웃하게 되면 이웃하는 학생들끼리는 번호가 작은 순에서 큰 순서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일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위치는요, 2반 학생들의 앞쪽이거나 2반 학생들의 뒤쪽이다. 요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1반 학생들 9명이 전부 다 2반의 앞쪽에 온다면 걔네들의 순서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의 순서로 서야 되고요. 이 다음에 2반 학생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오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니면 1반 학생들 9명이요. 이 2반 학생들 전부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2반 학생들이 이렇게 한 묶음이 온 다음에 이 뒤에 1, 2, 3, 4, 5, 6, 7, 8, 9의 순서로 일반 학생들이 일렬로 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까지 우리가 결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만 있느냐? 아니죠. 일부는 2반 학생들 앞쪽에 오고 일부는 2반 학생들 뒤쪽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반을 기준으로,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1번과 3번과 6번과 8번 학생이 앞쪽에 오고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과 5번과 7번과 9번 학생이 뒤쪽에 온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앞뒤로만 나눠주기만 하면 얘네들의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순대로 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다음엔 3번, 3번 다음엔 6번, 6번 다음엔 8번이 와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2번 다음엔 4번, 4번 다음엔 5번, 5번 다음엔 7번, 7번 다음엔 9번이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감 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반 학생들 9명이 자, 이쪽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쪽에 들어갈 건지 그 경우의 수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반의 1번 학생부터 보는 거예요. 자, 1번 학생이 2반의 왼쪽에 들어갈 것이냐 오른쪽에 들어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면 2번 학생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디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3번도 마찬가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곱해줘야만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 학생이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또 1번과 2번이 선택한 네 가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다 곱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곱셈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2가 9번 곱해졌으니까 2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어디로 들어갈지 위치만 결정이 되면 걔네들 사이에 서는 순서는 알아서들 서면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쓰면 되니까요. 됐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을 세우는 방법이 2의 9승, 2의 9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반 학생들을 요 한 묶음 내에서 세우는 방법이 4의 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는요 2의 9승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고요.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가 총 몇 개가 곱해지냐 하면 12개가 곱해지고요. 3은 하나가 곱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몰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고 스몰 b는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12, b는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a 플러스 b의 값은 12 더하기 1 해서 1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3입니다. 연수문제 14번입니다. 7개의 문자 A, B, C, D, E, F, G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C 사이에 3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3개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A와 C 사이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5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와 C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1번 요 사이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 2번 4개가 들어가는 경우, 3번 5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일단 A와 C를 제외한 B, C, D, F, G 5개 중에 요 안에 들어갈 3개를 선택해서 이 안에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가 5P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게다가 이게 A와 C 사이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여도 되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A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이제 3개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만 A와 C 사이에는 이거 3개 이외에 다른 알파벳이 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요걸 한 묶음으로 본다면 여기 총 5개가 한 묶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가 더 있겠죠. 요거까지 해서 요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60이 되겠죠? 2 곱하면 120이고요. 거기다 다시 6을 곱하면 720까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요 사이에 4개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5개 중에 순서 있게 4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전히 A, C냐 CA냐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6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 나머지가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얘 한 묶음과 나머지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이 이 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5 퍼뮤테이션 사는 120이고요. 거기다 2 곱하면 240입니다. 또다시 2를 곱하면 480까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결국 5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요 중간 A와 C 사이에 나열하면 되니까 5 퍼뮤테이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C냐 CA냐 이것만 결정해주면 끝났죠. 이미 7개가 다 나열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12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40까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문제는 요거 3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2개를 더하면 0, 0, 그 다음 8에다 4 더하면 1200 되는 거고요. 자, 다시 1200에 240을 더해주면 1440까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근데 선생님 A와 C 사이에 3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는 거면요. 차라리 A와 C 사이에 문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든가 하나만 들어가든가 2개만 들어가든가 그걸 세서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지 않나요? 네, 그 말도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A와 C 사이에 하나도 안 들어가던가 하나만 들어가던가 2개만 들어가던가 이거 3개를 다 세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보나 이렇게 3개를 보나 계산량은 그게 그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얘는 또 7팩토리얼을 구해서 그걸 또 빼줘야 돼요. 7팩토리얼에서 요거 3개 더한 걸. 그럼 계산량이 이쪽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그냥 3개, 4개, 5개 이렇게 푸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연습문제 15번입니다. 원 위에 동일한 간격으로 찍혀있는 8개의 점과 원의 중심을 포함한 총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예각 또는 둔각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8개가 찍혀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4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8개의 점을 찍고 또 이 원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원의 중심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점 중에서 점 3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예각 또는 둔각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구해야 되는데요. 자, 예각도 세고 둔각도 세느니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지를 세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총 9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면 그 3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유제 풀면서도 해봤죠?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이는 3점을 선택할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다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그쵸? 그런데 하나의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놓이는 경우가 자, 몇 가지가 있냐면요. 색깔 있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본다면 요 지름 위에 지금 점이 하나, 둘, 3개가 놓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거 지름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름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름을 4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4개의 그 선분 위에는 각각 3개의 점들이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찍힌 3점을 선택하게 되면 삼각형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는데 그러한 3개가 한 직선 위에 놓이는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요 9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몇 개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9, 8, 7을 3, 2, 1로 나눠주는 거니까 요게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되면서 요거 84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외울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 컴비네이션 3은 1이고요. 여기서 4를 빼주면 총 80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80개에서 우리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서 그걸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지름 하나를 그려볼게요. 요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지름이다 보니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90도가 돼요. 따라서 요걸 이제 2개의 꼭지점으로 봤을 때 나머지 하나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요렇게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꼭지점으로 선택이 되면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요 꼭지점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6개의 꼭지점 중에 뭘 선택하더라도 요게 한 변이 이제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름 하나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이러한 지름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4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6 곱하기 4에서 요러한 즉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총 24개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게다가 여기에다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있죠. 원의 중심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중에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요런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 1번 꼭지점에서 한 칸, 두 칸 떨어진 요 3번 꼭지점을 선택한다면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이 될 수 있는 후보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번호를 매겨본다면 자, 1번일 때 하나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2번을 선택한다면 2번에서 두 칸 건너뛴 4번을 선택해서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번일 때도 하나, 4번일 때도 하나, 5번일 때도 하나, 6번, 7번, 8번일 때까지 하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총 8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총 개수는 3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올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는 총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예각이거나 또는 둔각삼각형인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시면 48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수문제 16번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중에서 3가지의 색깔을 뽑아서 방을 꾸미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네요. 자, 가조건은 주황색을 뽑으면 빨간색과 파란색은 뽑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초록색을 뽑으면 보라색을 뽑아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봤을 때 주황색과 초록색을 뽑느냐 뽑지 않느냐 그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황색도 선택을 하고 초록색도 선택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황색은 선택을 하지만 초록색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주황색은 선택하지 않고 초록색은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주황색도 초록색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주황색과 초록색을 모두 뽑았다라고 한다면 빨간색과 파란색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라색은 뽑아야 되죠. 그러면 주황색, 초록색, 그 다음 보라색 이렇게 3가지 색깔을 뽑아야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밑줄 쳐놓겠습니다. 그 다음 주황색은 뽑고 초록색은 뽑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주황색을 뽑으니까 빨간색, 파란색은 안 되죠? 그 다음 초록색도 안 뽑는다고 했으니까 빨강, 파랑, 초록까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7가지 색깔 중에서 주황색은 이미 뽑았고 빨강과 파랑은 안 되고 그 다음 초록색은 안 뽑는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노랑, 남색, 보라색 요 3가지 색깔 중에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컨비네이션 2, 그래서 요 경우에는 3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주황색을 뽑지 않고 초록색을 뽑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을 뽑았으니까 보라색은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2가지 색깔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주황색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주황색 안 뽑고요. 그 다음 초록색과 보라색은 이미 뽑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빨, 노, 파, 남 요 4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만 더 뽑으면 3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4번째, 주황색도 안 뽑고 초록색도 안 뽑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주황색, 초록색을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중에 5개 중에 그냥 3가지 색깔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5 컨비네이션 3이에요. 그러면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3가지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가 됩니다. 요거 몇 가지라고 그랬죠? 이거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15가지에 이것까지 해서 총 18가지가 가능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8입니다. 연습문제 17번입니다. 자연수 30030 이거 얼마입니까? 예. 3003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 세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2개의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딱 감이 오죠. 일단 30030을 소인수 분해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3 이렇게 나눠보시면 1, 0, 0, 1,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로 볼까요? 그러면 2, 5, 0, 0,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5로 나눠보면 1, 0, 0,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7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럼 7, 1은 7, 그 다음에 30입니다. 7, 4, 28, 21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로 나눠주면 얘는 13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3003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3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된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6개의 소인수로 이렇게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6개의 소인수를 3개의 조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근데 그 세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2개의 자연수의 양의 약수가 4개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얘를 3개의 조로 나누는데 자, 요 각각에 포함된 소인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조가 2개는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2가 단독으로 하나의 조를 이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과 2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조가 2와 3, 즉 이들 소인수 6개 중에 어느 2개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2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네들의 약수는 1, 2, 3, 6 해서 양의 약수가 4개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요 3개의 나눈 조 중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2개 이상, 요 한 조를 이루고 있는 수가 2개 이상인 조가 2개는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 6개를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자, 6개를 2개, 2개, 2개 요렇게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3개, 2개, 1개 요렇게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돼요. 만약에 4개, 1개, 1개로 나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지만 요 두 조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의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4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왜 요 한 조에 속하는 소인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조가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6개의 소인수를 2개, 2개, 2개의 세 조로 나누든가 아니면 3개, 2개, 1개의 세 조로 나누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는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 2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더 왜 그런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까요? 얘는 15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6분의 1 해서 짝짝 약분하고 나면 15개 딸랑 남게 되고요. 자, 얘는 20 곱하기 3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60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2개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총 75개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문제 18번입니다. 0,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31만보다 큰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P, 31만보다 작은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P 빼기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먼저 P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만보다 더 커야 되니까 시작은 31만으로 시작하든가 32만으로 시작하든가 34만으로 시작하든가 아니면 35만으로 시작하든가 아니면 그냥 40만으로 시작하든가 50만으로 시작하든가 이렇게 6가지 경우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만으로 시작할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이거보다 큰 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찾는 중입니다. 우리 그러면 1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0 또는 2 또는 4가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를 뭘로 선택할 거냐? 그게 3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3개를 그냥 요 중간에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해서 요때 경우의 수는 18가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3, 2로 시작할 때입니다. 3, 2로 시작하면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또는 4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중에 누가 1의 자리에 올 건가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3개의 숫자를 그냥 요 중간에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해서 이 경우엔 12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 4로 시작하는 경우도 1의 자리에는 0 또는 2만 올 수가 있죠. 그럼 똑같이 2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서 12가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 5로 시작하는 경우는 1의 자리에 0 또는 2 또는 4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3개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 3가지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중간에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에서 18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1의 자리에는 0 또는 2만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2가지, 그 다음 나머지 몇 개의 수를 4개의 수를 그냥 요 중간에 일렬로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4 팩토리얼까지 해서 요거 48가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 이제 50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1의 자리에 0 또는 2 또는 4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3가지, 나머지 4개를 중간에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돼서 총 72가지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P는요, 이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30이죠? 이렇게 더해도 30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12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주시면 총 180가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둘까요? P는 이퀄 180이다. 이렇게 적어두고요. 자, 이제 Q를 구할 겁니다. Q는 이렇게 다 지워볼까요? 요거 다 지운 다음에 Q를 구할 건데 Q는 뭐냐 하면 31만보다 작은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예요. 자, 그럼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3, 0으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쵸? 또는 2로 출발해도 되고요. 또는 1로 출발해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0으로 출발하는 건 안 됩니다. 6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3, 0으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과 5, 요 2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이 2개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 이 2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3자리가 남죠? 그리고 3개의 숫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 팩토리얼까지.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경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3, 5 요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게 3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칸에는 4개의 남은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4 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요거 72가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로 시작하는 경우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3 하나, 5 하나 이렇게 2개겠죠. 따라서 이 둘 중에 누구냐를 선택하는 게 2가지고요. 나머지 4자리에는 4개의 수를 그냥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8가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더하면 60이 되고요. 거기다 72를 더하니까 총
132가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Q는 13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P 빼기 Q를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P에서 Q를 빼면 여기서 요거 뺍니다. 그러면 1의 자리는 8이 되고요. 7에서 3 빼니까 4. 뭐 이건 없어지겠죠. 그래서 48이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습문제 19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 4개를 뽑아서 A, B, C, D라고 하자 그랬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자연수 A, B, C, D를 고르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나조건은 A 곱하기 B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조건은 C와 D는 3의 배수이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전부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라는 조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정수의 분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누어 1 남는 수, 그 다음 3으로 나누어 2 남는 수,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3으로 나누어 0 남는 수, 3으로 나누어 1 남는 수, 3으로 나누어 2 남는 수가 1부터 10까지 누가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누어 0 남는 수는 3과 6과 9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으로 나누어 1 남는 수는 1, 4, 7, 10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누어 2 남는 수는 요거는 2, 5, 8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 세 그룹의 이름을 그냥 A그룹, B그룹, C그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조건을 먼저 봐야 될 텐데요. 가조건은 A, B, C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 A, B, C는요. A그룹에서만 3개를 뽑든가 B그룹에서만 3개를 뽑든가 아니면 C그룹에서만 3개를 뽑든가 마지막으로 A, B, C 그룹 각각에서 하나씩을 뽑든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나조건을 봤더니 A 곱하기 B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조건까지 만족시키려면 자, B그룹에서만 3개를 뽑든가 아니면 C그룹에서만 3개를 뽑든가 아니면 A, B, C에서 하나씩 뽑는데 그 중에 A, B는 B그룹, C그룹에서 나온 것이다. 또는 C그룹, B그룹에서 나와도 되겠죠.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C와 D는 3의 배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봤냐 하면 B그룹에서만 A, B, C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A, B, C 3개는 모두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3의 배수가 아닐 거고요. C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반드시 D는 3의 배수여야 돼요. 따라서 A, B, C를 뽑는 경우의 수는 자, 요 4개 중에 순서 있게 3개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3의 배수인 그룹, 즉 A그룹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가나다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몇 가지냐? 요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4죠? 곱하기 3 하니까 72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나에서만 A, B, C를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그 경우는 경우의 수가 그냥 3팩토리얼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 퍼뮤테이션 3인데 그게 3팩토리얼 가지랑 똑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의 배수가 되면서 A 곱하기 B는 3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C도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D는 3의 배수여야 되니까 D는 3, 6, 9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3 해서 얘는 6, 3, 18 요게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경우가 뭐가 있냐 하면 A와 B를 각각 B, C 그룹에서 뽑는 겁니다. 그 다음 C는 A그룹에서 뽑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C가 A그룹에 있기 때문에 3의 배수예요. 그럼 D는 나머지 중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를 B그룹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4가지
B를 C그룹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3가지, 그 다음 C를 A그룹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또 3가지입니다. 그 다음 D는 뭐가 돼도 관계없으니까 앞서 뽑힌 3개의 자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와 B와 C를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A에서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A, B는 자 B와 C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거 2개 곱해봤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죠. 그 다음 C가 3의 배수기 때문에 D는 뭐가 와더라도 CD는 3의 배수가 돼요. 조건을 다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요거 12 곱하기 얼마예요? 21이죠. 그러면 얘는 210에다가 42가 더해지는 거니까 252가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A를 C그룹에서 뽑고 B를 B그룹에서 뽑고 C를 A그룹에서 뽑는 경우예요. 그럼 그거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고, 자 D는 C가 3의 배수니까 뭐가 돼도 관계없죠? 그래서 나머지 7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25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싹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2개를 더하면 이게 얼마 됩니까? 504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2개 더하면 요거 90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2개를 더하면 총 594가지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6명의 학생한테 빨간색 볼펜 6자루, 파란색 볼펜 3자루를 모두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자, 단 같은 색의 볼펜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시면 파란색 볼펜을 3자루 이상 받는 학생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파란색 볼펜은 한 자루만 받던가 2자루만 받던가 아니면 안 받는다, 요걸 뜻하는 겁니다. 자, 나조건은 모든 학생은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을 받고요, 최대 3자루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6명의 학생을 편의상 A, B, C, D, E,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 하면 이 파란색 볼펜을요 3명한테 한 자루씩 나눠줄 때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6명 중에서 어떤 3명이 파란색 볼펜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6 컨비네이션 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요 파란색 볼펜을 한 자루씩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 밑에 이렇게 우리가 블루 이렇게 표시를 해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조건에서 모든 학생은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는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빨간색 볼펜 6자루 중에 3자루를 D, E, F한테 한 자루씩 나눠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적어도 한 자루씩은 받게 되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레드를 하나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 볼펜이 3개가 남았죠. 근데 이 3개를 다시 6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는요 1개로 나눠줄 수도 있고 2개 1개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3개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4자루가 되어서 최대 3자루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죠? 따라서 나머지 빨간색 볼펜 3개를요 1개로 3명에게 나눠주든가 2개 1개로 2명에게 나눠주든가 이 2가지밖에 없고요. 자,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당연히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한 자루씩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는 6명 중에서 순서 있게 2명만 선택하면 됩니다. 왜 순서가 있느냐? 첫 번째 선택된 학생에게는 빨간 볼펜 2자루를 주고요. 두 번째 선택한 학생에게는 빨간 볼펜 1자루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순서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볼펜, 빨간색 볼펜 3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6 컨비네이션 3과 6 퍼뮤테이션 2를 더한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몇 가지인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가지죠. 그 다음 요 괄호 안은 20 더하기 요거는 6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30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가 50이 되면서 20 곱하기 50이니까 요건 10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란색 볼펜을 3명에게 한 자루씩 나눠주고 시작하는 경우의 수는 1000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 3개를요. 한 사람한테 3자루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 파란색 볼펜을 이제 2개, 1개로 나눠주는 그런 경우를 봐야 돼요. 그럼 파란색 볼펜을 2개, 1개로 나눠주니까 자, 6명 중에 순서 있게 2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처음에 뽑히고 B가 나중에 뽑혔다고 한다면 A는 파란색 볼펜을 2자루를 받는 거고요. B는 1자루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C, D, E, F한테 빨간색 볼펜을 1자루씩 나눠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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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해서 나머지 4자루를 C, D, E, F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빨간색 볼펜이 2자루가 남았죠? 근데 이 2자루는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루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자루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자루로 나눠줄 때는요. A, B, C, D, E, F 누구한테도 나눠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6명 중에 2명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 빨간색 볼펜을 1자루씩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자루를 한꺼번에 줄 때는요. A한테는 못 줍니다. 왜냐하면 A가 2자루를 받는 순간 받은 게 총 4자루가 되어서 나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냐? B나 C나 D나 E나 F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5 컨비네이션 1이 돼요. 따라서 나머지 빨간색 볼펜 2자루를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와 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6 컨비네이션 2 더하기 5 컨비네이션 1을 자, 6 퍼뮤테이션 2에 곱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얘는 뭐냐? 3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6 컨비네이션 2는 15입니다. 거기다가 5를 더하면 20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20 돼가지고 얘네들을 곱하면 60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났죠? 우린 1번과 2번의 결과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1000 더하기 600 이렇게 해서 1600까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